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하는 헌법의 2장을 배우는 본격적인 그 2장의 내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기본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이 기본권의 내용이다. 네. 그래서 교재는 10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04페이지 딱 펴시고 노트도 펴시고 연습장도 꺼내시고 이렇게 준비 다 됐지요.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노래가 여러분 익숙합니까? 잘 모르나? 네. 이승환 씨가 부른 슈퍼히어로라는 노래입니다. 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노래 중에서 사실 이 노래 전반적인 가사는 어떤 일생일대 어떤 여인을 만난 그런 가사 같은데 그 중에서 이 슈퍼히어로라는 제목과 그 다음에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뭐 그런 가사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조금 해줄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신기한 게 아니라 어쩌면 정상일 수도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이 쪼그라들어요. 그렇죠? 꿈이 작아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는 멋모르니까 내 꿈은 뭐 대통령, 뭐 막 정말 대단한 것까지 가잖아요. 그러다가 현실적인 제약들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압박을 받나요? 그래서 꿈이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는 뭐 다 서울대 가고 다 유학 가고 뭐 그런 뭐 의사 되고 과학자 되고 그런 꿈 꿨다가 요즘은 아마 그 꿈 요만큼 됐을 거예요. 그쵸? 서울로만 갔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과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쵸?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도 많이 꿈이 쪼그라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쪼그라들면요. 지금 꿈이 너무 많이 작아지면 나중엔 꿈이 없어져 버려요. 네. 네, 나이가 더 들고 들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줄이지 마세요.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생을 80까지 산다고 쳤을 때 우리 그 80을 24시간에 비유를 하면 그러니까 80 되는 날이 이제 아주 한밤중이고 태어날 때가 딱 아침이라고 치면 아침 뭐 새벽 뭐 이렇게 치면 여러분 19살 나이는 동틀 무렵 완전 새벽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새벽에 막 동틀 때 그럴 무렵에 딱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꿈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인생의 히어로고요. 저는 제 인생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슈퍼히어로예요. 슈퍼. 네. 왜냐하면 더 어리고 더 꿈꿀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 인생의 영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이 때는 적어도 슈퍼히어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정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 쪼그라들고 지금 4월 시험 이거 강의 들을 때쯤은 4월 시험 봤을까요? 네. 4월 시험 보고 쪼그라들고 네, 또 시험 보고 쪼그라들고 이러지 마시고 기 딱 펴시고요. 네. 아주 당당한 큰 꿈을 빨리 이렇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잔소리가 길죠? 네. 오늘 이 시간에 핵심적인 것은 기본권의 내용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2장의 내용을 고스란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 부분에서 뭐 자세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이 헌법의 조항을 그대로 보기로 출제를 합니다. 보기로 출제를 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 헌법 조항 다 외우라고요? 그런 거 아니죠. 그쵸? 우리 헌법 조항 외우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에 되어 있는 헌법 조항이 정말 불과 3-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었죠.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포털 사이트에서 치면 쫙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거 딱 이렇게 보시면요. 정말 한 20분, 30분이면 쫙 다 읽어요. 이렇게 한 번만 쭉쭉쭉 이렇게 몇 번씩만 그 헌법 조항을 한 번만 이렇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보기로 나오고 그러면 몇 번이라도 읽어본 학생들은 훨씬 더 익숙하게 그 문제들을 접할 수 있을 테니까 헌법 조항을 조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달라. 라는 것 하고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기본권 몇 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권들의 성격을 이야기할 거예요. 성격 완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본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매치해서 그것 역시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헌법 들어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 헌법이라는 부분 법학과 가지 않는 이상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않는 이상 정말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운영에 대한 그
그 중요한 법을 배울 기회가 절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고도 또 정말 그러게도 이렇게 헌법이라는 부분을 정치라는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아주 근본이 되는 그 법의 내용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그런 걸 내가 알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기쁨을 느끼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2가지 얘기했죠? 헌법 그 2장의 내용을 두 번만 이렇게 싹 봐달라. 2번째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할 기본권의 성격 이야기하는 거 딱딱딱 매치시켜서 이해한 후에 암기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네, 잔소리가 많네. 네, 오늘 공부할 내용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3강이죠. 23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 기본권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게 오늘 배우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기본권이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기본권이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인권을 헌법에 써서 특별히 헌법에 써서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을 기본권이라고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내용을 보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헌법에 써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배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0조부터 기본권이 나와요. 그러면서 10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쭉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본권 중에 대장기본권, 기본권의 목적이에요. 우리 민주주의의 이념 배웠던 생각이 나세요?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의 목적은 바로 인간 존중을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리나라 운영하겠다는 그 최고의 법 안에 그래 인간 존중하겠다라는 그 이념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게 헌법의 최고 가치이기도 하면서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 가치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조에 이렇게 써 있고요. 또 똑같이 10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10조 안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은 모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행복 추구권이 써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지만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선생님은 이렇게 강의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제 동생들은 절대로 카메라 앞에서 이런 거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행복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행복 추구권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포괄하고요.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은요, 어떤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냐면, 네, 평등권, 자유,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이 평등해야지 행복한 거고, 사람이 자유를 추구할 수 있어야 행복한 거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은요, 이 모든 이런 개별적인 기본권들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됐네요. 그렇죠, 거의. 자,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게 기본권이에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것들이 기본권입니다. 우리 헌법에 써 있는 인간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들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배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할 거 있어요. 자, 이게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이 10조에 나와 있고 평등에 대해서 우리 헌법 11조에, 자유에 대해서 12조에서 23조까지, 참정권에 대해서 24에서 25조까지, 청구권에 대해서 26에서 30조까지, 사회권에 대해서 31조에서 36조까지. 오, 잘 외우죠, 그렇죠? 저는 이거 강의하니까 이런 건 외우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즉, 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몇 조라고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헌법에 바로 이 기본권이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쓰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은 평등했을 때, 자유로웠을 때 등등등 이런 헌법에 써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때도 행복을 느끼냐면 사람들이 보세요. 잠잘 때. 그쵸? 잠잘 때. 재미있는 스포츠 볼 때. 프로야구 개막했더라고요. 그쵸? 예, 재밌는 스포츠 볼 때.
그리고 내 맘대로 행동할 때,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햇빛을 쬐일 때, 예, 봄볕이다. 그리고 행복함 느끼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이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이렇게 써 있는 거 11조, 12조, 13조 해갖고 막 여기 36조까지 써 있는 거 외에도 이렇게 헌법에 써 있지 않은 것.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 보장됐을 때, 그랬을 때 열거되지 않은 인권,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행복 추구권이. 써볼까요? 예를 들면 수면권. 이건 헌법에 안 써 있어요. 예를 들면 햇빛을 쏘일 권리 1조권. 예를 들면 내 맘대로 행동할 권리, 자기 결정권, 행동의 자유권, 뭐 이런 것 등등등. 또는 저항권 이런 거. 헌법에 안 써 있지만 이런 안 써 있는 것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 어디 써 있냐면 37조 1항에 써 있습니다. 37조 1항에.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행복을 느꼈을 때 사람들은 인간의 존중 그리고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본권의 체계면서 구조예요. 그리고 하나만 조금 더 써보면 38조하고 39조에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헌법 제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하는 이 2장에 들어있는 내용은 10조부터 39조까지 가는 거예요. 10조부터. 그래서 10조가 대장 기본권이고 다 각각의 기본권의 개별적 기본권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렇게 헌법에 써 있는 것 외에도 다른 기본권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이 37조 1항에 나와 있고 맨 끝에 의무가 달려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었나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 기본권의 목적, 그리고 이걸 수단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 기본권의 내용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버무려서 지난 3년간 5문제 출제가 됐고요. 각각 따로따로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좀 써보면 보세요. 2, 5, 2, 3, 5. 그러니까 정말 골고루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평등권 2문제, 5문제, 2문제, 3문제, 5문제 이렇게. 즉 골고루 출제가 되고 이게 믹스가 돼서 혼합이 돼가지고도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평등권이 숫자가 좀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자유하고 평등은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 배웠던 민주주의의 이념 할 때 생각나세요? 민주주의의 이념이 뭐였어요? 민주주의의 목적. 민주주의의 목적이 뭐였어?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해서 이걸 두 바퀴로 해서 인간 존중을 달성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의 이념이라고 1단원에서 배웠던 생각나죠. 그렇죠? 그때 1단원에서 배웠을 때 평등하고 자유를 이미 했기 때문에 헌법의 구절을 가져다 하진 않았지만 거기서도 평등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평등 진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릴게요. 이거 전체가 기본권의 내용이다. 이거 믹스해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 각각 하나하나 이렇게 성격 그리고 헌법의 규정들이 보기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면 되겠네요. 하나하나 열심히 봐야 되겠다. 네, 열심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10조. 10조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10조라고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냥 기본권이라는 게 헌법에 써 있는 거다라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춰서 그냥 10조 쓰는 건데요. 안 외우셔도 절대로 돼요. 안 외우셔도 절대로 돼요가 뭐야? 네. 10조에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이 써 있습니다. 정말 당부드리는데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헌법 빨리 푸탈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이 장만 꼭 읽어주세요. 아, 헌법 그대로 가져다가 선생님이 풀어가지고 해설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그 기본권의 최고 가치의 지표, 목적. 지표면서 법령을 그 밑에 있는 헌법 아래에 있는 그런 법령을 법률과 명령을 해석하고 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법도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헌법이 최고의 법이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법들이 특히 그 밑에 있는 법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법을 만들면 그 법은 없어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든 법률과 명령을 해석하고 만드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라는 겁니다. 헌법 전체를 통틀어서 얘가 아주 가장 최고의 가치 지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어떻게 써 있냐면 국가는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야.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해치거나 이랬을 때는 국가한테 당당히 내 기본권 제한한 거, 해친 거 보상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돌려다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행복 추구권의 행복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에는요.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열거된 거.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모두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기본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했어요.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이 뭐라고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하는 그 5가지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그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굉장히 큰 포괄적인 그런 개념의 기본권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이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행복 추구권이라는 건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과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되셨죠?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뭐 봐야 될까요? 네,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뭐 봐야 될까요? 두 번째, 저 평등권입니다. 우리 교재의 순서랑은 여러분 좀 다릅니다. 교재에는 자유권부터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맞나? 네, 자유권부터 먼저 나왔는데 선생님 평등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헌법에 나온 순서대로 하느라고. 평등권 11조. 네.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각각의 기본권 하게 되면 이 성격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평등권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질적 기본권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권에서도 아주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이념할 때 우리 꼽았던 거 뭐 있었죠? 민주주의의 이념, 자유, 평등을 두 수레 바퀴로 해서 인간 존중을 달성하는 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이념 목적이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 참정권, 청구권 다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 바로 평등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권과 함께 아주 본질적인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이라는 말을 잘 알아둡시다. 지금 뭐냐면 다른 기본권이 있죠. 자유, 참정권, 청구권, 이제 배우게 되겠는데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런 것들. 이런 기본권들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평등권이. 평등하지 않고선 사회권, 평등하지 않고 참정권 이런 것들은 달성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사회권이라는 것이 달성되기 위해서도 평등권이 있어야 돼. 기반에. 청구권이라는 거, 참정권이라는 거 이런 게 달성되기 위해서 그 기반에 평등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은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아주 전제 조건이 되는 아주 본질적인 기본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이 평등권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 이 법 앞에 평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가 평등에 대해서 1단원에서 배웠잖아요. 이 법 앞에 평등이 의미하는 바는 평등, 차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불합리한 차별을 절대 하지 않는 것. 네. 그래서 성별이 어때? 성별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절대로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겠다,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라고 써 있어요.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11조를 여러분 읽어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써 있어요. 그 법 앞에 평등이 의미하는 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겠다. 않게 하겠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회를 누린다. 기회 균등. 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고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합리적인 차별은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차별은.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합리적 차별은.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떻게 쓰냐면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조건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쵸? 남자, 여자라는 선천적인 차이를 인정해서 남자 군대 가고 여자 안 가는 것. 그거 합리적인 차별로서 법 앞의 평등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보세요. 여러분. 외국인은요. 우리나라에서 땅을 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왜요? 당연한 것 같죠? 그렇죠? 다르니까 차이를 인정해서 달리 대우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 유공자는 국가에 정말 큰 헌신을 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뭐 취업할 때는 조금 어느 정도는 취업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뭐 제도들을 둔다. 그렇게 하는 것들, 즉 합리적 차별, 불합리한 차별은 안 되는데요. 합리적 차별은 된다라고 해서 뭐냐면 상대적이고 비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1단원에서 배웠죠?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 사례 통해서 실질적이고 비례적이고 상대적인 평등의 그런 사례들을 그렇죠?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평등권 보겠습니다. 성격 말씀드렸고요. 성격.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게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다, 본질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법 앞의 평등이라고 11조에 써 있습니다. 이 법 앞에 평등할 때 평등이란 불합리한 차별 안 하겠다,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기회 똑같이 주겠다라는 의미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합리적인 차별은 된다. 선천적, 후천적 차이에 따른 그런 합리적인 차별. 장애인을 달리 대우하고요. 임산부를 달리 대우하고요. 그런 거 가능하다라고 하는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의 이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자 가겠습니다. 열심히 가야지. 이제 세 번째 자유권입니다. 예. 자유권은 우리 헌법 12조에서 23조까지 자유권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뭐 자유권이 거의 우리 헌법의 뭐 거의 전반적인 걸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자유권이 아주 중요한 것 같네요. 첫 번째 성격부터 봐야죠. 성격 보면 이 자유권은 여러분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 국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야. 강제와 억압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 간섭하지 마 하는 소극적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혁명 이후부터 강조되어 온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냐면 고전적이다. 또는 역사적이다, 역사적 기본권이다 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유권은요, 지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헌법에 안 써 있어도 보장받는 권리야.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자유권은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등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우리한테 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권은. 예? 헌법에 안 써 있어도 우린 보장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예요. 그러면 이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권은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 없을까? 절대성을 가지고 있을까? 절대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배우셨죠? 지난 시간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 자유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안 써 있어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하늘이 부여한 그런 자연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제한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 자유권은요, 크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것들이 있는데,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네. 근데 뭐, 그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세 가지로 구분을 할게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자유, 그 다음에 정신적 자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어떤 교과서에 보면 뭐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경제적 자유, 뭐 정신적 자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분류하는 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크게 막 왜 분류가 이렇게 다르고 이거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헌법의 12조, 13조에는 신체의 자유가 있다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조항들의 사회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이런 내용들이 써 있거든요. 이 신체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필수 자료 여러분 있잖아요. 어디냐면 105페이지 필수 자료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을 때가 어느 때가 가장 제한받기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감옥 갈 때, 그렇죠? 체포될 때,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때, 그럴 때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기 가장 쉽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우리 헌법 속에 이 자유권,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써 있고 모든 사람은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써 있기 때문에 이 자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말 부득이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할 때는 뭐 감옥 가거나 경찰 조사받거나 이렇게 제한하려고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왜? 헌법에서 자유권을 보장해 준다라고 써 있으니까 아주 신중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써 있냐면 이거 다 헌법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체포하려고 할 때도 그냥 이리 오시오! 그리고 체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어떻게?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절대로 고문하면 안 된다. 고문 금지. 이런 내용들 헌법 속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써 있습니다. 영장주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체포영장이요, 구속영장이요 이런 얘기. 영장 별거 아닙니다. 종이딱지예요. 근데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서 이렇게 딱 체포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체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법관이 판사가 발부해준 영장 갖고 가서 너 체포하래, 국가기관에서 너 체포하래 라는 영장 가져가서 체포해야 되고 영장 가져가서 구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장주의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체포하고 싶을 때는 검사가 판사한테 이거 영장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법관이 보기에, 판사가 보기에 그러면 법관이 발부한 그 영장 가져가서 체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장범, 현행범, 지금 막 소매치기 하고 있는 애들, 네. 그런 사람들은 바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긴급 체포라고 하지요. 그런 예외가 있긴 하지만 사전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영장주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죄형 법정주의. 범죄가 되고 형벌을 주는 것은 여러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미 그게 뭐죠? 감옥에 보내는 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줄 때는 아주 신중히 어떻게 법으로 정해졌을 때만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해킹했어. 다른 사람 막 정보 빼내고 해킹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형벌을 주는 법전이 없었다고 해봐요. 그럼 그때 아무리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어도 그 사람 체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 헌법에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는 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남자 계속 스토킹했어요. 막 쫓아다니고 귀찮게 굴고.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처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은 엄격히 법으로 정한다라고 써 있기 때문이죠. 이런 등등등등의 내용들이 우리 헌법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필수자료 보면서 필수자료에 다른 내용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런 거 나와 있으면 다 신체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방금 배우신 대로 죄형 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금지, 영장주의 뭐 이런 말들이 보기 속에 나오게 되면 그것들은 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당신은 묵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미란다 경고문입니다.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묵비권이 있다. 너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너는 왜 체포됐는지 그 이유를 들을 권리가 있다. 즉 체포 구속의 이유를 말해주는 것까지 해서 그 세 가지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 범인이에요. 정말 잘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체포했어. 이런 거 말 안 해주고 묵비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있습니다. 그런 거 말 안 해주고 잡아왔어요.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체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체포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이 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묵비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말한 것이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요. 우리가 질문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이런 게 뭐예요? 예? 체포, 구속 이런 것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변호사를 원한다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가 선임한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진술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할 때는 그 진술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모두 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묵비권이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있다. 그런 거 나오는 경우에도 신체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있어요. 우리 헌법에 다 써 있습니다. 구속 적부 심사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구속이 적합한지 부당한지 다시 한번 심사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정말 신중히 하라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구속이 된 경우라도 이 구속이 정말 적합한지 부당한지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에 써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헌법 12조에 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듣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플러스 묵비권이 뭐냐면 미란다 원칙이 되죠. 예,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체포 또는 구속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 여러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쫙 나와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구속 적부심사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내용들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법에서 배울 일이지 여기서는 그런 거를 막 한다기보다 이 모든 제도들이 다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신체의 자유 봤고요. 이제 사회 경제적 자유 보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자유 보면 사회적으로 뭐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주거의 자유, 어디 살든 주거의 자유, 자기 통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등등 이런 게 바로 사회적인 자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기 쓰면서 비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등등. 그런 것들이 다 헌법에 써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나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재산권 보장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 여러분 막 나눠서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정신적인 자유로는요, 대표적으로 양심의 자유 있죠. 양심의 자유는 너 양심 있냐? 할 때 그 양심 아니고요. 네. 내가 속에 품은 나의 사상이나 생각을 밖으로 억지로 막 강요해서 표출하지 아니할 자유. 그 다음에 내가 속에 품은 생각하고 다른 것을 막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이런 것들을 양심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한테 너 선생님 이쁘다고 얘기해봐 막 이렇게 하면 그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제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의 생각과 다른 것을 강요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너 얘한테 미안하지? 사과해, 사과해. 이런 것도 그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뭐 양심의 자유, 그다음에 뭐 종교 활동, 종교의 자유도 있고요. 뭐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등등 있고 또 정말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이런 거 허가는 안 된다라고 헌법에 써 있어요. 허가가 뭐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회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안 돼 하면 이거 제한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 할 거야?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할 거야? 언제? 이렇게. 그래서 허가제 아니고요. 신고하는 것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기본권의 내용 중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 네,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까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 인물 소개를 하면서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름 본명이죠. 그렇죠? 이름도 어쩌면 저렇게 예쁘신지 한비야. 그렇죠? 네. 그 30이 넘은 나이에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예, 뭐 여행을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어땠냐면 고등학교 졸업인 상태로 회사를 다니다가 정말 뒤늦게 예, 대학에 가고 영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늘 도전하는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늘 그 오프닝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나이가 들수록 꿈이 이렇게 작아지는 게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건데 저분 보면 꿈이 안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될 분들이 저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소개했습니다. 네, 우리 이거 열심히 배우면 그렇게 되겠죠? 네, 자유권, 평등권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맞나요? 네,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네 번째. 네, 참정권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정권은 24조하고 25조에 되어 있습니다. 네, 참정권은요.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죠. 먼저 성격부터 보면 굉장히 어때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이 참정권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권리이면서 의무다. 즉 정말 시민혁명 과정을 거친 이후에 차티스트 운동 정말 많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달성한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이 당연히 우리의 대표를 뽑을 때 그걸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의무이기 때문에 안 하면 너 혼나?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제재가 있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이 성격이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참정권은요.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면서 실정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실정법적 성격. 권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국민의 권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외국인에게는 제한되는 권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한 나라의 국민이 가진 권리다. 국적을 가진 그 국민이 가진 권리다라는 것. 그리고 실정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여러분 우리 헌법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 모든 국민은 공무단위권을 갖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정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연령이나 이런 것을 제한을 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법을 제정을 해서 법을 제정함을 통해서 제정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 이제 법 통해서 19살 이상 이렇게 딱 네. 그런 그 제한은 이 참정권의 성격이 실정법적 권리라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뭐 우리 막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런 건 여러분 아닙니다. 되셨죠? 네.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보면 이제 어렵지 않죠? 예,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24조에 써 있고요. 모든 국민은 공무단위권을 갖는다라고 25조에 써 있습니다.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거가 뭔지 말씀드렸었죠. 선거라고 하는 건 우리의 대표를 뽑는 것. 그것을 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우리의 대표를 뽑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 참정권 자체가 실정법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그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만 네, 모든 국민은 대표를 뽑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국민은 공모 담임,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에 보려면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 서른인가 뭐 이러면 못 보고 뭐 이렇게 그 급에 따라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말도 안 돼. 우리 헌법 속에 모든 국민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며 그거 왜 나이 제한하느냐라고 해서 지금은 뭐 40살이 돼도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참정권의 내용이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 공무단임권, 그리고 플러스 국민투표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게 되겠는데, 어떻게요? 우리의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국가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그거에 찬성합니다. 혹은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정권의 내용, 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 5번째는 청구권이 돼요. 청구권은 국가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렇죠? 그래서 성격은 뭔가 요구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얘도 바로 고전적 권리에 들어갑니다. 국가에 뭔가를 요구하는 권리는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고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구권은 국가에 뭔가 요구하는 거야. 나 다른 기본권 침해당했어. 그거 보장해줘. 라고. 그래서 이 기본권을 수단적 혹은 절차적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된다고 해서 다른 기본, 내가 침해당한 자유권, 내가 침해당한 평등권 그거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국가에게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 고전적, 수단적, 절차적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우리 헌법 제26조에서 30조까지 청구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딱 보면 26조, 27조, 28조, 29조, 30조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26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청원권 나와 있습니다. 청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 문서로서 요구하는 겁니다. 문서로서 요구하면 국가는 이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써 있기 때문에 국가는 무조건 이 청원권을 들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검토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판 청구권. 모든 국민은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 청구권. 그다음에 2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형사보상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권 여러분 쉽게 외우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형사보상 청구권은 뭐냐면 내가 무죄를 받거나 구속돼서 막 수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죄야.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그때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달라고 하는 것 형사보상 청구권입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권은 뭐냐면 공무원이 직무상 잘못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의 출생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공무원이 출생신고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잘못 서류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없는 아이처럼 만들어버린 거야. 출생신고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8살이 됐는데 학교 가라고 취약통지서가 안 날라와. 나중에 딱 가보니까 우리 아이 출생신고가 안 됐더라. 이거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그쵸? 국가가 잘못한 거죠. 그랬을 때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되셨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근데 정말 심하게 당해야 돼요. 정말 그런 요건이 있어요. 어떤 뭐 장애 몇 급 하는 그런 요건으로 이렇게 심하게 정말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범인을 찾을 수 없거나 범인을 찾았는데 보상을 해주지 못할 만한 그런 여력에 있는 사람일 때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청구권의 내용이 돼요. 청구권은 안 어려운 게 뒤에 다 청구권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용들 정말 쉽게 구분하십니다. 네. 그리고 청원권은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권입니다. 여러분 사회권은요. 가장 최근에 나타났다고 해서 얘를 현대적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성격. 현대적 기본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국가의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극적 기본권이다라고 부릅니다. 네, 적극적 기본권. 두 번째, 이 사회권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면요. 이 사회권의 대장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다운 생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 존중이 아니고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게 사회권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되고요.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그렇죠? 모든 인간이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에 있을 때 그럴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 근로, 환경이 사회권의 아주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 더 혼인, 가족 생활에서 그리고 특히 엄마, 모성, 그리고 보건에 있어서 보건에 관한 권리 이것도 사회권에 속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시민혁명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정말 국가로부터 간섭받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거치면서 어떠냐면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 환경오염, 실업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권이 강조되기 시작했고요. 그 사회권의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교육, 근로, 환경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기본권의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3단원이 끝나게 되면 이제 보충 강의가 조금 있게 되는데 그때 가서 여러분에게 사회권과 자유권을 좀 비교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지금 기본권 배운 것 6가지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비교가 많이 되는 것, 단독으로 말고요. 비교가 많이 되는 게 자유권과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자유권과 사회권 가져다가 이렇게 쫙 맞물려서 비교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왔던 문제들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입법부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